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월요일 어버이날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말 그대로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원주시가 오늘 아침 기온은 6도로 출발했습니다만은 한낮에는 23도까지 올라가서 예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또 남은 한 주간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예년보다 온화할 전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계절의 여왕인 지금 마음껏 이 자연환경을 좀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최근에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이 사무실과 또 자택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죠.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르신 효 경로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준비 상황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5월 8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양국제공항과 연결되는 국제선의 여객기 운항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플라이 강호는 이 국제선 노선에 투입되었던 기종의 정비 등을 이유로 다음 달 말까지 이 대만 타이베이와 베트남 하노이 등 5개 국제 노선의 여객기 운항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선 운항 재개일시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고 이 반면에 국내선인 양양공항에서 제주 노선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강원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8건의 사고로 8명이 다치는 등 이 최근 5년간 35건의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속도 제한과 이 주정차 위반 단속 등을 강화하고 이 사고 방지 시설물의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중소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5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 안전한 축산 기반 조성에 42억 원, 가축 개량과 생산시설 지원에 15억 원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신경호 교육감을 대상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압수수색까지 벌어졌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좀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모두가 특별한 교육연구원의 강사명 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강사명입니다. 예. 현재 교육감을 대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이게 그 한마디로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이런 뜻 혐의가 있다는 것인데 예. 이게 뭐 정치자금법 또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 좀 개략적으로 그 좀 전반적인 개요가 어떤 겁니까? 예. 현직 교우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신경호 교육감이 당선 이후 대변인으로 발탁한 사람이 현직 교원이었습니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이분이 사조직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에 적극 개입한 혐의가 있어 지난해 말에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내용이 공범에 대한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공범이 바로 신경호 교육감입니다. 예. 아직 기소는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중단시키고 수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수사 과정에서 신경호 교육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교육자치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그야말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거법은 보통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예,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예. 지금 사실 그 선거가 치러진 지 뭐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공소시효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지난해 말에
그 공소시효를 중단시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만은 일단 한 사람이 이제 기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공범들은 이 공소시효가 이제 그때는 중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논리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혐의가 2021년 7월에 교육감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주직을 설립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그 대변인으로 발탁됐던 분이 사조직을 만들어서 SNS 활용 쪽으로 해서 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혐의로 인해서 기소가 되었고, 근데 여기에 신경호 교육감도 관여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군요. 예. 그래요. 그리고 이 정치자금법 위반은 또 어떤 혐의인 겁니까? 예, 그 수사 진행 과정에서 그 신경호 교육감에게 자리를 대가로 해서 금품을 제공했다. 네. 이런 이제 증언이 나오는 바람에 이번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500만 원이군요. 예,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선 전에 대가성으로 500만 원을 건넨 적이 있다. 자, 근데 신교육감은 당선된 뒤 이 500만 원을 돌려줬다라고 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이 일이 강원도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15년 정도 됐고 그동안 교육감 선거가 4번 정도 치러졌는데 현직 교육감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고 무조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5일 오전 일찍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직은 언론에 추정 단계인 것 같습니다만 최근의 보도 내용을 보면 신경호 교육감이 금품을 줬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진술도 보도된 바 있고요. 신경호 교육감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에서는 기존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더해서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혐의까지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집무실과 자택의 압수수색이 이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장 전담 판사가 상당히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보았을 때 이런 영장이 발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직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런 혐의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은 선거 펀드를 통해서 이 금액을 받았느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받았느냐. 사실 이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만은. 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보도 내용만 보자면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대가성으로 준 뇌물이라 주장하고 신경호 교육감은 선거 펀드로 받았다가 돌려준 돈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 선거 펀드라는 게 뭐냐면 개인들에게 선거 비용을 빌리는 행위입니다. 네. 그것도 신고된 계좌로 돈을 빌려서 선거를 치르고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에서 공식 선거 비용을 보존해 주는데요. 네. 그러니까 신경호 교육감은 그냥 빌렸다가 갚은 돈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분이 이와 관련된 전화 녹취록까지 검찰에 제출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녹취록을 들은 바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만 만약 녹취록과 상반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한쪽에서 현금을 건넸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없으면 받지 않았다고 해야 하는데 선거 펀드로 받았다고 하니까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좌 이체도 아니고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거 펀드가 요즘 또 많은 후보자들이 그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선되거나 일정 수준의 지지율을 올리면은 이 선거 자금을 나중에 선관위에서 보존받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비해서 지금 당장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이 계좌를 이제 열고요. 이제 펀드를 이제 모으면은 나중에 최소한의 일정 수준의 이제 이자까지 붙여서 나중에 다시 이제 돌려주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을 빌렸고 선거 펀드를 이용해서 다시 돌려준 거다. 이 부분까지는 요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은 현금으로 건넸다고 하거든요. 금품을 건넸다고 봉투에 넣어서 건넸다고 하니까
이게 선거 펀드라 그러면 계좌로 이체하고 그러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겠죠. 예. 예, 그렇죠. 그 선거 후보자가 음성적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거 출마자들은 보통 공식 선거 펀드 계좌를 운영합니다. 네. 그 계좌를 통해서 돈을 빌리고 당선되면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돈을 상환하는 거거든요. 예. 후보자들은 그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안도 선거 펀드 계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돈이 오갔다면 통상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은 행위였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음성적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뭔가 수상한 돈거래였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경호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서 선거 펀드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이상 공식 선거 펀드 계좌를 통한 입출금인지만 확인된다면 복잡하게 재판정 가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논평을 내셨어요. 예. 선거 펀드 계좌 내역을 도민들에게 공개하라라는 것인데, 이 이제 선거 펀드 공개 내역을 뭐 확인을 하면은 지금 이런 의혹이 다 이제 해소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계좌를 통해서 돈이 오갔다면 뭐 계좌에 남을 것이고요. 네.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의심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예. 선거 계좌를 통하지 않은 거래였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따른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그 선거 펀드의 입출금 내역은 이미 선관위 이미 다 제출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제 검찰에서도 그러한 또 자료를 또 확보를 했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계좌를 굉장히 통한 단순한 또 그리고 또 사실관계 확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계좌를 통한 것은 뭐 감출 수 없는 내용이고요. 네네. 문제가 된다면 그 계좌를 통하지 않은 거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500만 원의 그 금액이 오고 가고 한 것은 맞고 이것이 선거 펀드 일반적인 계좌를 거쳤느냐, 그렇지 않느냐. 좀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면 되겠군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수사를 통해서 나중에 결과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결국 도민들에게 또 유권자들에게 이에 대한 또 의혹을 해소해야 되니까 좀 사전적으로 이 입출금 거래 내역을 이 선거 펀드 내역을 공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또 이제 보고 계신 거로군요. 예, 그 신경호 교육감도 검찰에서 부르면 성실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걸 보면 조만간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과 함께 또 이제 그 사전 이 선거 운동을 위해서 사조직을 만들었다. 이게 그 대변인 했던 분과 같이 맞물려 있느냐 하는 부분. 이것도 사실 이제 또 결론이 좀 나기까지 이제 멀지 않은 것 같네요.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선거운동은 공식된 조직 이외에 사조직을 운영해서 하면 안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부분에 이 교육감이 사전에 인지하고 함께 공모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과 신경호 교육감 측이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좀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요. 좀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수사 발표가 뭐 유무죄로 그대로 확정지는 건 아니겠고요. 하지만 또 전반적으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우리가 좀 파악하는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예. 다음 달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현재 국회 내에서 또 관련 법의 개정 작업을 위해서 좀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특별자치도 개정 법률안에 또 역시 교육 자체와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교육자치 조항을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 좀 이 내용은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까지 감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2014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 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근거로 도교육청 감사를 추진해서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도지사가 교육감과 정책 견해가 다를 경우 감사권을 활용해서 교육 행정을 유축시킬 수 있는 예라고 봅니다. 네. 비단 이 사례가 아니라도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기관이 감사 권한을 가질 경우 교육 현장의 적극 행정이 유축될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서 도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가능한 교육감 선임 방법, 시범 도입 조항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현재 그 교육 자치와 관련해서 특별자치도가 도리어 도지사에게 교육감이 종속되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육 자치 부분은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좀 제대로 논의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 부분 좀 그 관련된 그 개정 진행 상황 좀 제대로 꼼꼼하게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모두가 특별한 교육연구원의 강사명 원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서 원주시가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 한라대학교와 연계해서 전문 강의와 상담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희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뭐 청년들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혼자서 창업을 준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현재 그 원주시 청년들을 위한 창업 아카데미가 운영 중이라고요? 네, 원주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라대학교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특히 지방 도시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창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에 맞춰서 전문적인 창업 지식과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창업에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과 또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예비 청년 창업가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교수와 강사들이 다양한 이론 강의를 지원하고 이후 개인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원주시는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이장원 청년복지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지방도시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예비 및 초기 창업자 대상으로 창업 관련 기본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바라는 의도로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획한 창업 아카데미 수료만으로 설 수 있는 청년 창업가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고 추후 연계된 사업이 계속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창업 아카데미 좀 어떤 분들이 수강을 하고 있고요. 또 참여한 분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로는 창업을 이끌어야 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서 처리 전반과 또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지역 토종꿀로 만든 전통주 사업을 하고 싶은 학생부터 스마트 농업을 위한 앱 프로그램 개발, 또 디지털 의류 프린터를 활용한 커스텀 티셔츠 제작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수료 후 바로 홀로 서는 것은 어려울 것을 알기에 센터는 이번 1기 수료생 이후 추후 과정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이 수강생은 처음 창업을 마음먹고 가장 어려웠던 것이 생각보다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말하는데요. 복잡한 서류 작성 과정은 청년뿐만 아니라 창업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 학생들 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것도 의미 있는 결과인데요. 수강 학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토종구라고 주류를 결합한 주류 사업 준비하고 있어요. 민속주 사업 준비하고. 네네, 거의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쓰는 법이나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를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사업계획서 쓰고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잘 몰라서 그런 게 제일 어려웠던 거. 돈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관심을 가졌는데 잘하는 점이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많고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그 창업을 하기 위한 뭐 정보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정보의 어떤 유통망이 많아질수록 좀 더 다양한 또 여러 가지 그 효율적인 정보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 내용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던가요?
네, 이 수업은 한라대와 연계해서 대학 내 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4회에 걸친 이론 강의를 진행합니다. 창업 아이디어에 영감을 주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과 트렌드에 대한 강의를 하고요. 또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법, 그리고 다양한 혜택과 보조금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면서 도움이 될 상권 분석법과 마케팅법부터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서류 작성법 강의도 진행되는데요. 사업계획서 작성과 법무, 세무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면 이론 교육이 끝납니다. 이후에는 또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SNS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도 진행하는데요. SNS 마케팅과 앱 개발에 관한 특강을 끝으로 2달간 개인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도움을 얻고 있는데요.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2기 모집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또 지역에서 여러 기관에서 어버이날 경로잔치가 열립니다. 또 원주 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역시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원주 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의 이보라 담당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원주 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잔치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행사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복지관은 봉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0년 11월에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진행되는 행사는 어르신 효국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요. 건강보험공단의 후원으로 봉산동 지역을 포함해서 5개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진행되는 경로잔치입니다. 예, 건강보험공단 후원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이 복지관 소속 어르신이 아니더라든지 참여가 가능한가 봐요. 네, 이번 행사는 크게 2가지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복지관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사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네.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는 이미 사전에 초대장을 보내서 100명의 어르신들 인원이 모집이 되었고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사는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오전 11시에 복지관을 방문하시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특식과 공연,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메뉴는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특식으로는 갈비탕을 드리고요. 네. 이제 선물로는 어르신들 좀 편하게 매시라고 접이식 배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네. 100세 어르신이 2분 계시다고요? 네.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는 지금 총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분이 계셔서 이번 경로잔치에 초대해서 이제 잔치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상수연을 진행한다 들었어요. 상수연. 좀 생소합니다만 이게 어떤 행사인 겁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99세 때 하는 행사를 백수연이라고 하고 네. 100세 때 하는 잔치를 상수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상수연으로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갑, 네, 진갑 이렇게 필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0세 때는 네네네. 상수연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분이나 계신다고요? 네. 이제 또 이 행사가 이제 콘서트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어떤 공연도 함께 진행되는 건가요? 네, 어르신들 기본적으로 기념식 이제 상수연이 있다 보니까 상수연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물 전달식 이런 게 진행된 후에 원주 예술단이랑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트로트 공연, 민요, 그다음에 클래식 공연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네. 이후에 식사 제공까지 진행하는 일정으로 좀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건강보험공단 후원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평소 이런 사업, 이번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업들도 평소에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일단은 어르신들 사업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9988 장수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건강체조, 보드게임, 하모니카, 노래교실 등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어르신들 미디어 교육이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핸드폰 사용이라던가 키오스크 사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실제 외부에 나가서 실습을 해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이제 금요일에는 은퇴하신 여성분들을 위한 숲체험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숲에 나가서 숲체험도 하고 함께 치유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이 외에도 장애인분들, 여성분들, 아동, 그다음에 어르신분들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 홈페이지나 복지관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의 주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좀 다양한 분야에서 또 함께 어울려서 또 좋은 시간 또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가톨릭 중앙사회복지관의 이보라 담당자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